1시간 만에 끝나는 MS 액세스. 액세스를 공부해야 되는데 액세스가 뭔지 모르겠다? 살짝 궁금하다? 이런 분들 저의 강의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이 MS 액세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쿼리 때문이에요. 쿼리가 뭐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 엔진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검색어 입력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것도 하나의 쿼리예요. 즉 쿼리는 어마무시한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집합을 얻어내기 위한, 즉 걸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액세스에서 이런 쿼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액세스에서 어떤 매뉴얼을 실행해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많이 다루는 분들은 액세스 매뉴얼 몰라도 되죠. 왜? 바로 SQL이라는 아주 고급화된 쿼리 언어가 있습니다. 이 SQL을 이용해서 쿼리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아울러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일단 저도 액세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를 열고 파일에서 저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sample pet ACCDB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단 열고 제 강의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열면은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액세스의 개체는 크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액세스 개체 누르면 이렇게 개체 유형의 테이블 보이죠? 자, 쿼리 보이죠? 폼, 보고서 이런 애들이 큰 개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테이블이 가장 핵심이에요. 테이블은 마치 건물의 석가래, 기둥 이 역할이에요. 얘가 없으면은 쿼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네, 제가 보여드리죠. 자, 고객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디자인 보기를 누르면 우선은 이 고객 테이블에 그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은 전혀 생뚱맞은 항목을 넣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테이블을 설계한다는 건 굉장히 고급화된 기술력과 시간이 요구돼요. 이 테이블을 만든다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생각난다고 막 입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고객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는 고객은 고객 아이디가 있다. 저마다 고객의 이름도 있겠지. 또 고객은 각각의 고객 관리를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우리는 필요하다.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라든가 그들의 주소, 이메일 이런 것들이 바로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즉 필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필드에 각각의 값이 들어가는데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숫자인지 날짜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이터 형식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필드 이름과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데이터의 형식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테이블이 열려요. 데이터를 제가 입력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의 완전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필드 이름과 각각의 데이터들, 이 각각의 데이터 하나의 필드에 딱딱 들어가 있는 거. 아이디는 C003, 이름은 박재란, 비밀번호 2020 보이죠?
이렇게 한 줄의 데이터 집합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불러요. 여기. 그래서 고객 데이터는 지금 총 19건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엑셀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물론 여기서 만든 이 테이블과 데이터들은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보낼 수 있다고요? 네, 엑셀로 내보내기도 돼요. 내보내는 방법도 또 알려드리죠. 여기 보시면 외부 데이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외부 데이터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가져오는 거, 내보내는 거. 여러분이 이 액세스의 이 테이블을 만약에 엑셀 파일로 내보내려면 내보내기 그룹의 엑셀 그림 보이죠? 이 아이콘을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내보낼 거니 말해봐. 파일은 고객.xlsx 마음에 드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찾아보기 눌러서 아니 나는 여기 나가는 거 싫어. 나 G 드라이브에 좀 보내줘. 이름은 고객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하고 내보내기에 대해서 테이블, 쿼리, 폼 또는 보고서를 내보낼 때 대부분의 서식 및 레이아웃 정보를 유지하려면 이 옵션 선택하세요. 나오죠? 이 서식을 유지할 거라면 체크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나갔대요. 닫기. 이러면 엑셀 파일로 나간 거예요. 오, 별거 아니네. 간단하죠? 이거예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내가 이 테이블에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엑셀로 이미 그 파일이 존재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요거 닫고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을 보세요. 그러면 새 데이터 원본 보이죠? 이거 아래로 화살표 눌러줘요. 자,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파일에서 보이죠? 우리 엑셀 파일로 존재한다 그랬죠? 엑셀 선택합니다. 자, 엑셀을 선택하면 도대체 어떤 엑셀 파일을 가져와야 되죠? 물어봐요. 찾아보기.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방을 열어보고 저는 제가 준비한 파일이 있습니다. 진료 파일, 진료.xlsx 파일 열기 하고 자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샘플 팻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테이블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네, 맞아요. 저 그렇게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만들어진 테이블에 데이터만 가져올 거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거를 고를 겁니다. 확인. 그럼 이렇게 떠요. 벌써 이렇게 떠요. 와, 엑셀 파일이에요. 그리고 엑셀에 두 개의 워크시트가 있는데 진료 내역 워크시트를 현재 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첫 행의 열머리글, 즉 데이터가 아니라 필드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 고칠 거 있으면 하나하나 선택해서 고치라는 얘긴데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냥 다음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일자, 날짜 및 시간 되어 있습니다. 체중 실수로 되어 있지요. 보이죠 여러분? 실수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료비 돈이에요. 아니 돈인데 나 통화로 하고 싶어. 이렇게 바꾸면 돼요. 다음 기본 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엑셀과 액세스의 차이는 액세스는 정말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예요. 엑셀도 데이터 다루잖아요. 근데 얘는 더 복잡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걔와 연관된 또 다른 데이터 그룹 이것을 서로 연결을 할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액세스는. 그래서 기본 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기본키가 있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료 번호에 대한 것들은 그날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 번호는 똑같은 번호가 없어요. 각각의 진료 건수마다 번호가 매겨집니다. 기본키라는 거는 각각의 레코드를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성격을 갖는 게 기본키예요.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료 번호를 기본키로 하고 다음 테이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진료 내역으로 둡시다. 마침 하면은 자 닫기. 자 보세요. 진료 내역 테이블이 탄생했습니다. 우와 떴네요. 네 이렇게. 우와 됐네요. 네 이렇게 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저장할까요? 예.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하나 자 또 갖고 와 볼까요? 파일에서 엑셀. 자 이번에는 뭘 갖고 오느냐? 바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진료 테이블을 또 한 번 가져오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인 그 의사 정보 워크시트에 의사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첫 행에 필드 이름 맞지요? 체크. 다음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키의 기본키 의사 번호로 할 겁니다. 여기는 건드릴 거 없어요. 다음 기본키 의사 번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침 이러니까 벌써 2개 테이블이 완성됐네요. 어렵지 않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테이블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테이블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액세스를 익힐 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도요? 아니 데이터 입력은 못해요. 입력 우선은 필드 구조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는 엑셀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취해 보자는 거죠. 자 일단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거, 쿼리를 만드는 거, 폼을 만드는 거, 보고서 만드는 건 다 만들기 메뉴입니다. 만들기 메뉴 클릭. 그 다음 보면은 테이블 디자인 보이세요? 예, 테이블 디자인 눌러요. 그러면 필드 이름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동물병원이니까 동물이다 그러면 동물 번호 이렇게 필드 이름을 만들어요. 아래로 방향키 눌러줘요. 품종 아래로 동물 이름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든 동물병원에 출입하는 동물들은 주인이 존재하죠. 그래야 돈을 내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 이렇게 필드 이름마다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형식, 타입은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문자요. 예, 품종도 문자요. 이름도 문자요. 근데 성별도 문자. 나이는 숫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다 됐나요? 예, 그리고 동물 번호, 품종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동물들도 관리를 위해서 동물 번호를 기본키로 할당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열쇠 보여요? 이게 기본키인가요? 네, 이렇게 누르면 앙증맞게 키가 그려져요. 됐죠? 닫기. 그러면 테이블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네, 눌러요. 이름을 동물정보 이렇게 써보죠. 어때요? 동물정보 테이블이 만들어졌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지요. 왜 없어요? 우리가 필드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가져오죠? 엑셀에 있어요. 그럼 엑셀에 있는 데이터만 이 만들어진 테이블에 넣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요. 외부 데이터 메뉴 클릭, 새 데이터 원본, 아까 했던 대로 파일에서 엑셀. 자, 그 다음 가져올 내용은 등록이에요. 등록 선택하고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기존의 테이블이 존재하고 레코드만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도대체 데이터를 어느 테이블에 내가 넣어야 되죠? 그러면 얘기합니다. 동물 정보에다 넣어줘. 이렇게요. 확인. 자, 그랬더니 동물 정보 테이블에 어때요? 동물 정보 워크시트에 데이터 보이십니까? 다음. 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마침 누르면 아래 첨자 사용이 잘못되었다라고 뜨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잘못이 된 게 아니라 엑셀 데이터에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엑셀 데이터가 해당 그 테이블의 조건과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떠요. 자, 등록 테이블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등록 테이블 열어보니까 나이, 주인 아이디, 성별 쭉 나오죠,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왔어요. 동물 정보 이렇게. 그래서 동물 번호, 품종, 그 다음에 동물 이름 다 문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주인 아이디 문자고요. 다 됐습니다. 자, 데이터가 뭐 잘못된 게 있나요? 18라인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자, 비어 있습니다. 삭제. 어디 한번 보죠. 혹시 밑에 데이터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액세스에서 한 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도 상관은 없겠죠? 자, 동물 정보 테이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됩니다. 동물 번호, 품종, 동물 이름, 성별, 나이, 주인 아이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필드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도 에러 납니다. 자, 동물 번호, 품종, 동물 이름, 성별, 나이, 주인 아이디 똑같은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 닫고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자, 파일에서 엑셀 다시 한번 찾아보기 뭡니까? 등록 이렇게 열기 다음 테이블 뭐예요? 바로 동물 정보 확인 동물 정보 워크시트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뜹니다. 다음. 동물 정보 테이블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마침 누르면 닫기. 끝났어요. 들어왔을까요? 동물 정보 테이블을 따닥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테이블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액세스에서는 이들 테이블 간의 어떤 관련성을 토대로 쿼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4개의 테이블을 서로 관련성을 좀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설정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 거는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자, 우선 이야기 다루듯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 테이블은요, 동물병원에서 어떤 그 동물들을 좀 어디가 아파서 데리고 온 고객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객들은 적게는 한 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들에 대한 정보는 동물 정보에 다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고객과 동물 정보에도 관계가 성립되나요? 되죠, 당연히. 고객은 동물을 키운다. 그러니까 관계가 돼요. 그러면 자, 고객 테이블하고 자, 이 째려보세요. 얘하고 이렇게 2개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대박이라는 애가 있어요. 코숏. 이 애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이름 알아야죠. 왜냐면 동물병원에서 얘를 맡겼는데 얘가 갑자기 열이 나요. 그럼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 전화번호가 떠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애가 C001이라는 주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참조하면 C001은 손병재 씨고 전화번호가 이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하려면 얘네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메뉴를 누르면요. 관계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관계 눌러줘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라는 메뉴 보이죠? 자, 요거 아이콘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린 테이블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고객 테이블 따닥 더블 클릭하면 돼요. 동물 정보 따닥 이렇게 의사 정보 따닥 진료 내역 따닥 필요한 것만 따닥따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서로 자유롭죠? 서로 독립된 애들이에요. 늘리면 돼요. 이렇게. 이 위에 테이블 이름을 붙잡고 끌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열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 뭐예요? 기본키다 이겁니다. 즉 나는 중복되지 않는 애야. 나를 통해 내 데이터들을 각각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어.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는요. 고객 한 명은 여러 마리의 동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고객 아이디와 자, 여기에 똑같은 고객 아이디는 어디에? 동물 정보 테이블에도 똑같은 게 있어야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가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 이렇게 연결고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고객과 동물 정보 테이블을 이제 관계를 설정하려면 고객 아이디 기본키예요. 그죠? 얘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똑같은 주인 아이디가 똑같은 애들은 뭐예요? 주인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이 애를 끌어다가 동물 정보의 주인 아이디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이러면 이렇게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관계 종류가 뭐라고 뜹니까? 1대 다라고 떠요. 다라는 건 뭐냐면 주인 한 명이 여러 마리 동물을 키울 수 있다. 1대 다의 관계. 그걸 얘가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관계의 종류는 3개예요. 1대1, 1대 다, 다대 다. 3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거 이렇게 지금 1대 다의 관계가 되죠. 일단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줄이 연결되네. 서로 관계가 설정된 겁니다. 관계가 잘못되면요. 클릭하고 선이 굵어지죠? 이때 딜리트를 누르면 삭제하겠습니까? 네, 이러면 삭제가 돼요.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보다 좀 강력한 관계를 설정해 보죠.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고 주인 아이디 위에 드래그 놓으세요. 1대 다의 관계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건 뭐냐면은 고객 아이디가 있으면 이쪽에 동물 정보의 주인 아이디 있죠? 그러면 고객이 없는 고객 번호가 동물한테 주인 아이디가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병원에 고객들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등록이 안 된 고객이 지금 맡겨진 동물을 맡겨진 애가 있어요. 이 애의 주인 아이디가 우리 병원에 등록이 안 된 고객이다. 이럴 수 있냐고요. 우리 병원은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규칙이 있다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참조 무결성은 반드시 나하고 연결된 이 기본키는 반드시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크.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어느 날 고객 아이디가
A001이었는데 A0013으로 바뀌면 A001이었던 애들이 다 13으로 연쇄적으로 같이 바뀌어야지 데이터가 서로 뭡니까? 일치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체크를 하면 좋아요. 이렇게. 레코드 모두 삭제는 위험해요. 이거 지워버리면 얘 밑에 있던 동물들이 다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자,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때요? 일대 무한대 표시가 뜨네? 이게 바로 관계예요. 우와, 신기한데? 이렇게. 자, 그럼 어디? 여기 여러분. 이번에는 동물 정보하고 진료 내역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동물들은 의사의 진료를 받겠죠.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은 동물이 진료를 받으면은 여기 진료받은 동물 번호가 표시가 되죠? 따라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매개체가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럼 동물은 1대1의 관계 아닌가요? 이러는데 여러분 동물병원에 그 동물이 평생 한 번만 갑니까? 아니죠. 여러 번 가는 애도 있겠죠. 그래서 동물은 진료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1대 다예요. 참조 무결성 체크하고요. 등록된 동물만 진료를 해주겠죠. 간혹가다 이제 뭐 길냥이나 뭐 이런 유기견, 유기묘가 좀 존재하겠지만 자, 이렇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만들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이게 관계예요. 의사도 할 수 있지만 의사는 일단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요거는 제거 테이블 숨기기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관계 설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쿼리, 폼 각각을 위해서입니다.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저장할까요? 해야죠. 네.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관계 설정이 끝났어요. 그럼 이 관계를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는 데이터만 이제는 조회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름하여 쿼리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쿼리는 어디서 작업을 합니까? 네, 쿼리는 만들기 바로 여기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쿼리 디자인. 자, 그럼 테이블 표시 보이죠? 자, 여기에서 일단은 고객 테이블, 동물 정보 테이블 나오죠? 자, 쉽게 한번 해보죠. 고객 테이블 따닥. 이렇게 한 개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다면 이것만 갖고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동물 정보 테이블도 필요하다. 그럼 따닥 이렇게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관계 설정이 그대로 함께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닫기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액세스는 이 쿼리 작업이 정말 쉬워요. 여러분이 SQL로 안 써도 얘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나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객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고객이 키우는 각각의 동물들, 동물 이름 먼저, 그 다음에 개 품종이 뭔지, 개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성별, 나이. 나 이렇게 이거를 요약해서 프린트로 뽑아보려고 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쪽쪽쪽 뽑은 거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조회 작업이에요. 자, 다 됐습니다. 결과를 볼 때는 느낌표를 누르면 돼요. 실행. 보세요. 답 나오잖아요. 나오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 쭉 결과가 나왔고요.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됐어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름, 전화번호, 동물 이름, 품종, 성별, 나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전화번호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엑셀하고 비슷해요. 여기 클릭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보는군요. 예, 간단하죠? 그 다음 이 실행된 이 결과 우리는 SQL 명령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액세스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SQL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디자인 보기 아래로 목록 단추 누르면 SQL 보기 메뉴가 존재해요. 눌러볼까요?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액세스의 쿼리를 SQL로 막 빠르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글씨가 턱없이 작아요. 그래서 몹시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글자는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파일에서 자 우선 요거 쿼리 요거 잠깐 X 좀 누를게요.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한다고 하세요. 네. 뭐라고 이름을 써요? 가볍게 고객 조회 이렇게 썼습니다. 보세요. 쿼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파일에서 옵션을 눌러요. 엑셀처럼 액세스도 액세스의 모든 설정은 옵션에 있습니다. 옵션 들어오면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개체 디자이너라는 서브 메뉴가 존재합니다. 개체 디자이너 누르세요. 누르면은 테이블 디자인, 쿼리 디자인 보이세요? 바로 쿼리 디자인. 우리가 지금 익히는 게 쿼리잖아요. 쿼리에서 맑은 고딕의 글자 크기 1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글자 크기를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폼과 보고서에 대한 것도 여러분 설정이 필요하다면 여기로 들어오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주에 자, 이 쿼리 내용 다시 한번 보죠. 어떻게 봅니까? 네, 오른쪽 누르면요. 디자인 보기 보이세요? 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와, SQL로 뜨네? 네, SQL에서 저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select 이게 뭐야? 네, SQL은 여러분 문법이에요. 얘도 언어란 말이에요. 일종의 SQL이. SQL 서버라든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서버에서 쿼리를 또 우리가 하고 또 보안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SQL 명령어를 써요. SQL도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법이에요. select 다음에는 여러분이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필드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앞에 고객점 이건 뭐예요? 동물정보점 해당 필드가 소속된 테이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하나일 때는 안 써도 돼요. 근데 테이블이 지금 여기는 고객 테이블과 동물 정보 테이블 두 개 테이블이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소속된 필드 이름인지 그것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나는 품종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럼 SQL에서 삭제해 버리면 돼요. 이러면 액세스 매뉴얼을 몰라도 돼요.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너 조인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너 조인은 우리가 관계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고객 테이블하고 동물 정보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하고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하고 동물 정보 테이블의 주인 아이디가 똑같이 일치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두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쭉 보여줘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너 조인이에요. 됐나요? 자, 느낌표 다시 실행. 어떻습니까? 이름, 동물 이름, 성별, 나이 이것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조회를 하고 싶어요. 동물의 나이가
10살 이상인 애들만 뽑아서 좀 관리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자인 보기, 글씨가 얘도 같이 커져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SQL에서 써도 되고 바로 어디서? 여기에서 여러분 써도 돼요. 바로 이 내용들이 SQL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액세스를 배우면 SQL 없이도 기본적인 동작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나이가, 자, 나이 필드 여기 나이가 몇 살이요? 10살 이상. 그럼 10살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무거나 보여주지 마. 나이가 10살 이상이어야 돼. 조건절. 나이의 조건. 요 칸에다 커서를 놓고요. 크거나 같다. 부등호 10. 엔터 꽝.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느낌표 누르면은 보세요. 두 건이 나오네. 10살, 13살 데이터. 그러니까 고령묘들을 키우는 집들. 이렇게 두 집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디자인 보기. 자, 그럼 SQL에서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냐고요? 됐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기에서 아래로 와서 표 SQL 보기. where라는 명령문을 이용하는군요. 네, where 다음에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여기서 이제 작업해 볼까요? 나이가 5살에서 8살 사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살에서 8살 사이. 그러면요. 직접 써볼까요? 지우면 돼요. 뭐라고요? 동물 정보 테이블에 소속된 나이 필드의 값이 5살 이상이면서 10살 이하예요? 8살 이하예요? 그러면요. and 이렇게 쓰는 거예요. 5살 이상이고 and 이렇게 and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동물 정보 필드의 나이, 동물 정보 테이블의 나이 필드가 8살 이하. 뒤에 세미콜론. 끝이다 이거죠.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와, and를 쓰는군요. 여러 개의 조건을 연결할 때는 and 또는 or. 됐죠? or은 두 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and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느낌표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오, 먹네. 이렇게요. 그래서 액세스에서 여러분이 디자인 보기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자, 이렇게 늘리면 되죠. 내가 SQL에서 썼던 게 여기에도 나오네? 당연히 반영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액세스에서 쿼리 작업하다가 답답해. SQL 내가 직접 쓸래. 이러면 직접 쓰시면 돼요. 통한다는 거 지금 느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조건을 쓰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건 됩니까? 5살에서 8살 사이에 고객들의 동물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요. 나이가 많은 애가 먼저 표시되도록 차례대로 나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렬 작업이에요. 영어로는 order by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나이를 큰 값이 먼저 나오게 할래요? 내림차순 이렇게 표시해요. 느낌표 눌러보면 보세요. 8살부터 나오네. 이렇게요. 확인되죠? SQL로도 쓸 수 있다고요? 그럼요. order by. 자, 여기 보세요. order by가 추가가 됐죠? order by 동물 정보 점 나이 descending. DESC는 descending이에요. 됐나요? 그럼 만약에 나이가 어린 순서부터 나오게 하려면요. 이것만 지우면 돼요. 이러면 기본값이 ascending이에요. 오름차순. 작은 값부터 큰 값 순서. 됐죠? 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어때요? 5, 6, 7, 8, 8 확인되죠? 이렇게 SQL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개념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우선 요거 고객 주회를 닫겠습니다. 자, 네, 저장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동물병원에 실제로 동물들을 처음에 등록만 했어요. 뭐 이벤트 행사 때문에 동물만 등록하면 뭐가 무료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했더니 마구마구 와서 등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동물병원에 와서 진료를 등록만 해놓고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있다. 그 명단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사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동물 이름, 품종, 나이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물 정보랑 진료 테이블 두 개를 우선 놓고 쿼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만들기 그 다음 뭐예요? 쿼리 디자인 들어갑니다. 뭐하고 뭐요? 동물 정보 테이블 따닥 그 다음에 진료 내역 테이블 따닥 닫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두 개 나왔는데 나는 동물 이름 됐죠. 품종 그 다음 얘가 몇 살인가 이거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진료 내역 보이죠. 진료 내역에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진료 내역에 동물 정보 테이블에 동물 번호가 있고요. 진료 내역에도 동물 번호가 있다면 뭐예요? 이런 애들은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동물 정보 테이블에는 동물 번호가 엄연히 있어요. 즉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료 내역에는 해당 동물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있는데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료 안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이렇게 쓰면 되죠. 이 액세스에서 이거를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진료 번호, 동물 번호 보이죠? 진료 내역에 동물 번호 따닥 이렇게 눌렀어요. 그리고 느낌표 누르면은 보세요. 동물 이름, 품종, 나이, 동물 번호 다 나와요. 그럼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절대 얻지 못해요. 그렇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제가 요거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왜?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냥 딜리트. 자,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느냐면 어마무시한 비밀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에요. 네, 액세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 여러분 SQL 들어가요. SQL이 더 빨라요. SQL 보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바로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 네. 이너 조인 이게 이제 조인의 기본인데 이너 조인을 하면은 동물 정보 테이블의 동물 번호하고 진료 내역 테이블의 동물 번호가 똑같이 일치하는 애들만 화면에 이름, 품종, 나이를 보여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일치하지 않는 애들, 분명히 없는 애들은 일치가 안 되죠. 그죠? 동물 정보 테이블에는 동물 번호가 있는데 진료 내역에는 해당 동물 번호가 없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런 애들까지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너 조인은 안 되고요. 이너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우터죠? 진짜 아우터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외부 조인, 아우터 조인. 근데 그냥 아우터 조인하면 풀 아우터 조인이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을 따져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동물정보, 알았어. 자, 에러 났다고 지금 뜨는데, 동물정보 테이블에는 분명히 동물번호가 처음엔 다 등록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진료 내역에는 해당 동물번호, 동물정보 테이블에 있었던 동물번호가 여기에는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걸 찾아야 되니까 동물정보엔 다 있는데 진료 내역에 없는 동물번호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동물정보는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테이블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오른쪽에 해당 번호가 없는 애들만 찾아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럼 봅시다. 자, 뭐가 달라졌는지.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우리가 곧바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작업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자, 홈. 쿼리 1 끝났죠. 자, 보기 누르겠습니다. 누르면은 쿼리 1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나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SQL 보기에서 뒤에 쉼표 찍고 보여줘봐. 뭐를요? 맨 앞에도 하나 쓰죠. 동물 정보 테이블에 동물 번호랑 그 다음 마지막에는 진료 내역 테이블에 액세스 메뉴보단 이게 더 빠르겠죠? 진료 내역 테이블에 동물 번호를 다 보여줘봐. 이렇게요. 그리고 느낌표를 누르잖아요. 보시면 어때요? 재밌어요. 여기 결과가 얘는 있어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기 때문에 얘는 다 있어요. 있는데 진료 내역 동물 번호에는 빈칸인 애들이 있다고요. 단심이, 부자 이런 애들, 마시기 이런 애들, 그죠? 루키, 또 여기 밑에 두치, 토리 이런 애들은 빈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우터 조인이에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동물병원에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은 바로 이런 애들의 명단만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건을 써야겠죠. 뭐라고요? 진료 내역 테이블의 동물 번호가 빈칸인 애들만 보여줘봐 라고 쓰면 되겠죠. 디자인 보기보다 그냥 SQL 보기에서 쓸까요? 자, 그럼 여기 뒤에 세미콜론 지워요. 세미콜론은 알려주는 겁니다. SQL 여기서 끝났어 이 뜻이에요. 지워버려요. 끝이 아니니까 엔터. 자, 조건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where 조건을 써요. where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where 써요. 그리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이때 어떤 애들만 보여주느냐면 진료 내역 테이블에 동물 번호가 비어있는 애들 있지? 비어있다 어떻게 쓰느냐면 is null 이렇게 써요. is null 세미콜론 이렇게 is null 이러면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 번호는 null이다. 동물 번호가 비어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물 번호가 비어있는 칸만 찾아서 그들의 동물 번호 이름 품종 나이 보여줘. 동물 번호도 보여줘 이거죠. 느낌표 어때요? 이렇게 많네? 네, 바로 요 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거 널인 거 요거는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디자인 보기 눌러서 이제 땡큐 고마워 이건 여기가 편해요. 표시에 체크를 빼버리면 돼요. 그럼 얘 안 보여요. 지우면 안 됩니까? 조건 is null. 그럼 어디서? SQL에선 지워도 되죠. 근데 어차피 SQL에 이미 지워졌어요. 여러분 체크 뺐죠? 그러면 여기 SQL 보기에 보면 빠졌어요. 그렇구나. 느낌표 깔끔해요. 됐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럼 이 애들은 뭐예요? 바로 저장을 딱 눌러서 뭡니까? 진료를 받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진료를 받지 않은 동물 목록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럴 때 바로 외부 조인이란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쿼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닫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SQL에서도 여러분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집계용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만들기에서 제가 쿼리 디자인 눌러서 고객 테이블을 가지고 해볼까요? 네, 고객 테이블, 동물 정보 테이블 닫기. 이렇게. 네, 됐군요. 네, 이렇게.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서 제가 이렇게 고객 아이디 이름 나오는데 고객 아이디 이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가 궁금하냐면 1대 다의 관계니까 고객들이 보통 어떤 동물들 몇 마리를 도대체 키우는지 그 정보를 여러분이 좀 얻고 싶어요. 고객들이 한 고객이 몇 마리의 동물을 키우는지 그 정보를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 고객 아이디, 주인 아이디 보이죠? 주인 아이디도 따닥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게 똑같은 애들만 개수를 세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박재란 같은 경우에는 C003, 003 3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박재란 고객은 모두 3마리의 동물을 키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손병재는 1마리, 고손지도 1마리. 그죠? 그걸로요. 예.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이 주인 아이디 보이죠? 이 개수가 모두 몇 번이 나오는지 이 개수만 세면은 몇 마리씩 키우는지 요약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겠군요. 예. 그러려면 함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액세스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느냐면 액세스에서 보여드리죠. 먼저 여기 요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요약을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묶는 방법이라는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끼리 묶을 거예요. 그럼 묶어서 뭐예요? 그것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까? 평균입니까? 개수입니까? 이게 함수예요. 와, 한글로 나오니까 좋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나 개수를 구할 건데?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리고 느낌표 누르잖아요? 나와요. 네,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SQL 보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select 고객 아이디 보여줘봐. 고객 아이디 이름 그리고 count 동물 주소 동물 정보 테이블의 주인 아이디 똑같은 애들의 개수를 세어봐. 이렇게 함수가 쓰여요. 그리고 그 함수로 계산된 결과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 as 다음에 별명이에요. 주인 아이디의 개수 말이 이상하죠. 그럼 뭐라고 써요? 반려동물 개수, 반려동물 수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나? 네, 느낌표. 일단 에러가 났죠. 공백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느낌표 보세요. 반려동물 수라고 나오니까 더 깔끔하죠? 이렇게 뜬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병원에 한 마리보다 2마리 이상 키우는 집들만 조회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보면 1마리, 3마리, 어떤 집은 2마리, 어떤 집 3마리 막 뜨죠? 디자인 보기. 자, SQL로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될 텐데. 맞아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즉,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하고 이 밑에 좀 생소한 명령어가 나오죠? 그룹 바이 고객 아이디 이름이 나와요. 즉 뭐냐면은
똑같은 고객과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룹한 고객 아이디하고 이름을 다 보여주지 말고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룹화했을 때 조건은 where가 아니라 having 이라는 명령문을 씁니다. having 이렇게. 그룹에 대한 조건이에요. having 뭐라고 쓰냐면 count 동물 정보 주인 아이디 보이죠? 이 개수가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주인 아이디의 개수를 세어봤는데 그 개수가 2마리 이상인 경우에만 이렇게 그룹화해서 결과를 보여줘봐.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좀 어렵다.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자, 느낌표 보세요. 와, 깔끔한데? 근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신기하다. 예, 디자인 보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요. 아, SQL하고 그러니까 액세스만 전반적으로 활용하기보단 SQL을 알아야겠군요. 보통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해본 결과 액세스 매뉴얼만 다 아시는 분 드물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액세스를 다룬다 하면은 클라이언트용으로 이제 이 액세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쿼리 같은 것들이 아주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SQL을 많이 써요. 이렇게. SQL 썼다가 또 액세스 메뉴 편한 게 있으면 그거 썼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쿼리까지 보여드렸어요. 쿼리의 종류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선택 작업이죠. 조회용으로 보여드린 거고, 조회용에서도 연산 동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order by, group by, where, having 이런 이제 그 나머지 명령에 대한 것들 조금 보여드렸고, 또 select 이 SQL에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집계용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SQL을 익혀야 된다라면은 물론 SQL 서버라든가 오라클 이런 것들을 배우셔도 좋지만 가장 소규모로 이런 액세스에 한번 접근을 하셔서 SQL을 익혀보고 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 액세스가 사실은 가장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